이거는 똑같이 피부의 감기 같은 존재예요. 가만히 놔두게 되면 계속 퍼지게 되고요. 없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재발됩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를 녹여서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평평사막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잘생긴 사람들은 거울을 자주 본다고 하는데 진짜 자주 보시네요, 원장님. 이게 저도 최근 좀 살이 쪄서요. 목에 지저시 나타나지 않았나? 평평사마귀가 생겼나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저같이 좀 못생긴 사람은 뭐 하나 놔도 그냥 무시하는데 원장님은 역시 이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보시네요. 그래도 좀 수시로 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 쥐젖은 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의학적 용어는 연성 섬유종이라는 건데요. 대체 왜 쥐젖이라는 말로 불리게 됐을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런 건 있죠. 모양이 쥐젖을 닮았다 라고 해서 불려진 것 같아요. 실제로 모양을 보면요, 약간 기둥 모양처럼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기도 했고요. 이제 풍선 모양 하기도 하거든요. 쥐젖은 실제로 만져보면 살처럼 말랑말랑해요. 잘 늘어집니다. 이것이 쥐젖이고요. 그러면 이게 쥐젖이 왜 생길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요. 아직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당뇨가 있는 분들, 또는 임신 경력이 있는 분들, 또는 갑자기 살이 쪘을 때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급격하게 살이 쪘을 때 그것이 좀 더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쥐젖이 잘 생기는 부위가 있는데요. 일단 목, 그 다음 두 번째는 겨드랑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타구니, 이런 데가 되는데요. 이 부위들의 공통점이 뭘까? 잘 생각해보면 잘 늘어지는 부위입니다. 아까 제가 살이 찔 때 이게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급격하게 지방이나 살이 늘어나게 되면 콜라겐이 과형 형성이 돼서 우발적으로 하나가 표피로 볼록볼록 올라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볼록 튀어나온 게 쥐젖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평사막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평평사마귀는 사실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사람 몸으로 치면 우리 지금 겨울철이라 감기 잘 걸리잖아요. 이거는 똑같이 피부의 감기 같은 존재예요. 가만히 놔두게 되면 계속 퍼지게 되고요. 없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재발됩니다. 아까 제가 쥐젖은 잘 생기는 부위가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평평사마귀는 목에는 굉장히 잘 생겨요. 상대적으로 좀 겨드랑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얼굴에 많이 생기는데 얼굴 중에서도 옆 헤어라인이 잘 생겨요. 쉽게 말해 좀 베개에 잘 닿는 부위라고 할까요? 자세히 보면 눈가나 관자놀이, 엽서, 그 다음에 윗목, 뒷목까지 굉장히 많이 잘 생기게 됩니다. 쥐젖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부드럽고요, 잘 늘어지게 되는데 평평사마귀 같은 경우는 당기면 잘 늘어나지 않아요. 표면을 만져보면 좀 거칠거칠합니다. 이걸로 구분할 수 있고요. 특히나 평평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군집성을 이루고 있어요. 오돌토돌하게 여러 개 생긴다면 아마 평평사마귀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장님, 근데 제가 예전에 쥐젖 닮은 게 생겼는데 검색을 좀 해보니까 무슨 식초를 뿌리면 없어진다, 이런 민간요법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피디님, 혹시 옛날에 뉴스에서요, 염산을 얼굴에 뿌렸다는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있죠. 그게 뭐냐면 산이 피부를 녹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식초도 굉장히 강한 산성이거든요. 쥐젖을 없앤다는 개념이 쉽게 말해서 피부를 녹여서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식초라고 하면 그게 액체지 않습니까? 근데 액체를 피부에 아무리 정교하게 뿌린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없어지지 않아요. 쥐젖이 있는 부위뿐만 아니라 옆 조직에 있는 정상 조직까지 녹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젖 하나 없애려다가 피임 흉터라든지 갈색화되는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마치 지난달에 유행했던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잠깐 태운다 라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그 원장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것 그 중에 하나가 피부 장벽이잖아요. 맞습니다. 식초를 쓰게 되면 피부 장벽에도 큰 악영향 같은 걸 좀 줄까요? 이거는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제가 한번 또 모형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설명드리면, 피부는 두 가지 층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표피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는 진피층이 됩니다. 진짜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진피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피부 장벽이 뭐냐? 바로 표피층이에요. 표피 이꼴 우리 피부
피부의 방어막, 이꼴, 피부 장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초를 쓰게 되면 표피에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층부터 녹을 것 같아요? 표피층. 당연히 표피층 바깥에 있는 피부부터 녹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표피가 녹는다, 피부 장벽이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 피부의 방어막이 깨지는 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피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 식초는 피부에 양보하지 말고 그냥 먹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원장님, 쥐젖이나 사방이는 어떻게 치료해요? 사실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레이저로는 CO2 또는 어뷸약이라는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어려운 말은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해서 표피를 살짝 태우는 레이저예요. 이거는 그 있는 부위를 국소적으로 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살짝만 깎아내고 태워내면 되거든요. 근데 핵심은 이것을 너무 얕게 태우게 되면 뿌리가 좀 남게 되고요. 너무 깊게 파면 색소 침착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적당한 깊이로 태우는 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쥐젖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경험상 굉장히 컸던 분이 거의 한 2c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오, 정말요? 그런 분들은 쭉 당기면 늘어지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레이저로 했던 게 아니고 살짝 당긴 다음에 의료용 가위로 살짝 커팅을 했어요. 커팅을 하고 남은 뿌리만 살짝 레이저로 없애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큰 쥐젖은 그렇게도 없앨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뭐 그런 건 없죠? 이게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선생님, 근데 역시 뭐니 해도 쥐젖이나 뭐 이런 편평사마귀 이런 게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네. 쥐젖이나 사마귀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법도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쥐젖은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살이 쪘을 때 좀 생길 수 있다 정도가 되니까 평소에 체중 관리 잘 하시면 쥐젖은 예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편평사마귀가 많다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비비는 건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평사마귀 개수가 많지 않을 때, 그 많지 않다는 거는 한 10개 미만 정도 될 때 빨리빨리 제거하시게 되면 그 옆으로 퍼지게 되는 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번에는 요약 말고 쥐젖이나 편평사마귀가 나서 도움을 찾아보는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쥐젖이나 편평사마귀는 우리 피부에 뭐 큰일 난 것이 아닙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피부가 약해져서 이런 게 생겼나요? 뭐 면역이 떨어졌나요? 생겼나요?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고요. 다만 미관상의 문제일 뿐 만약에 신경 쓰일 때만 제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요법은 웬만해서는 하지 말자. 그냥 가까운 병원이나 피부과 가셔서 전문가한테 맡기자 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편평사마귀는 친구나 연인에게 옮길 수 있으니까 좀 생겼다 싶으면 이 스킨십은 좀 줄이는 게 좋겠다 라는 것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이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원장님은 그러면은 쥐젖이나 사마귀 생기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살이 작년에 제가 좀 많이 쪘습니다. 지금은 거의 10kg 가량 뺐는데요. 아, 정말요? 오. 작년에 실제로 살이 많이 쪘더니 쥐젖이 한 2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제거했고요. 편평사마귀는 사실 시술하게 되면 저한테 사실 옮거든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 이게 태우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좀 미세 분자가 다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직업병이에요. 원장님,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민간요법은 추천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병원, 피부과 이런 데 와서 제거하게 되면은 비용이 좀 대략적으로 얼마나 좀 나올까요? 사실 개당 이렇게 보통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데 뭐 작은 거 기준으로 해서는 뭐 10,000원대 초반이고요. 저렴하네요. 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쥐젖이 엄청나게 크거나 그다음에 사마귀 같은 것도 직경이 2, 3cm 이상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제거하는데 뭐 레이저만 최소한 5분에서 7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5만 원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오는 게 좋겠네요, 그냥. 사마귀는 그렇습니다.